추신수 씨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네티즌은 47명입니다. 고소 대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추 씨 본인과 가족들을 향해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을 단 네티즌들입니다. 추 씨 소속사 측은 추 씨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폐륜적 발언이 있었다며 모든 악플에 대해 고소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팬들에 대한 사랑과 보답으로 10년 이상 참아왔지만 최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인 추 씨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내용의 악플이 많았는데 추 씨 측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 씨 사례처럼 허위 사실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상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난 2019년 최대 3년 9개월까지 강화됐지만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한 겁니다. 앞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 등을 제작해 수억 원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올해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국내 한 항공사에 근무했던 태국인 승무원이 SNS에 퇴직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글로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져 논란입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한 태국인 승무원이요, 지난달 자신의 SNS에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댓글창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이 찾아와서 승무원이 맞냐? 요즘은 아무나 뽑는 것 같다 등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 특히나 태국 누리꾼들은요, 무례하다, 왜 외국인 게시물까지 찾아와서 악성 댓글을 다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한국의 고질적인 온라인 괴롭힘 문화가 어김없이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인으로서 대신 사과한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주호 보러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눈치 좀 챙겨라. 이벤트 매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전 국가대표팀 박주호의 SNS에 쏟아진 댓글입니다. 박주호는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 매치에 세계적인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창과 방패팀으로 나뉜 경기에서 실드 유나이티드의 박주호는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4분 리스의 패스를 받아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박주호의 골로 승부가 갈려 경기가 승부차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탈리아의 부폰과 스페인의 카시아스, 두 레전드 골키퍼가 맞대결을 하는 승부차기를 볼 수 없었다며 박 선수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이 없는 박주호의 SNS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에도 각종 악플이 이어지자 결국 박주호 선수가 나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양한 반응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마라톤 대회 사진에 악플이 붙다 보니 좋은 행사의 본래 의미가 가려진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도 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세리머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첫째 날 파워도르 이벤트에서 15장의 스티로폼 벽 중 8장만 깨는 바람에 팀 패배에 기여했던 스스로의 실수를 떠올리며 실드팀 형님들께 죄송하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과할 일이냐? 댓글 보니 우리 국민성 처참하다, 박주호 선수 잘했습니다라며 아무리 이벤트 경기지만 골을 일부러 안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은 반면 왜 본인 업적을 아이콘 매치에서 만드냐, 다시는 나오지 말라는 등 팬들의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호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불편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화의 외국인 투수 와이스의 아내 헤일리가 SNS를 통해 받은 개인 메시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와이스가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 한화가 지자 이에 화가 난 팬이 보낸 걸로 추정됩니다. 러닝클럽을 운영할 정도로 평소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해오던 헤일리. 슬프게도 이런 일은 거의 모든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일어난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주말 경기 중 실수로 상대 선수를 공으로 맞춰 부상을 입힌 고졸 신인 정우주를 향해서도 악플과 욕설이 며칠째 SNS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부진이나 경기에 졌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팬들의 이런 도 넘은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호소문을 낼 정도였습니다. 명예훼손뿐이 아니고 모욕하고 협박하는 거 오히려 가족들 협박을 한다든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좀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 SNS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헌이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그 행위가 공연성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이제 우리 헌법이 갖추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지만 일부 팬들의 응원 문화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씁쓸한 현실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새 밥 줘서 한 공기 추락시켰다. 새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모든 새를 없애야 한다. 조류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유튜버의 영상마다 비난이 담긴 악플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댓글이 집중된 곳은 2년 전 등록된 길고양이 관련 영상입니다. 당시 영상에는 길고양이들이 천연 기념물인 솔부엉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길고양이를 데려가 키울 수 없다, 밖에서 먹이를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이른바 캣맘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누리꾼들이 몰려와서 길고양이를 문제를 트집 잡아서 새는 문제가 없는 거냐며 악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악플들은 곧장 갈무리 돼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는데 사고와 관련 없는 억지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때다 싶어 괜한 곳에 화풀이한다. 마녀 사냥이 판치는 온라인, 오늘도 인간애가 사라진다. 자정 댓글 달아도 소용없더라. 신고해서 교육시킬 수밖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